여러분, 혹시 자신의 편견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인 반전이 담긴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독일 여성 과학자가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극적으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주인공은 클로이 마이어스, 34세, 독일이 자랑하는 천재 과학자입니다. 유럽우주기구 산하 독일 기후기술연구소 최연소 소장이 된 그녀는 차가울 정도로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어요.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가슴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19세 대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의료봉사를 떠난 부모님이 현지에서 감염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산 통신기기가 고장나면서 부모님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클로이는 부모님의 마지막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그 트라우마는 그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모조품이다. 한국 브랜드는 믿을 수 없어. 이것이 클로이가 15년간 품어온 철칙이었죠. 2025년 유럽 전역이 56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그녀는 한국의 냉방 기술만큼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잔인한 장난꾸러기입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오빠 막스가 갑작스런 심장 쇼크로 쓰러지는 순간 클로이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중후했던 한국의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과연 클로이는 자신의 15년간의 신념을 버리고 오빠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편견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8개의 장면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성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클로이 마이어스입니다. 독일 기후기술연구소의 소장이죠. 34세에 이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유럽기후협약 국제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브뤼셀 컨벤션 센터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앉았어요. 의제는 명확했죠. 유럽 전역을 강타한 56도 폭염에 대응할 냉방 기술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세요. 저는 단상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럽 각지의 기온 차트가 떠올랐어요. 독일 함부르크 58도, 프랑스 파리 57도, 이탈리아 로마 59도. 전례 없는 수치들이었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독일 공학의 정밀함이 필요해요. 그때 네덜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어스 박사님, 하지만 최근 LG의 신형 냉방 시스템이 아시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LG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산 통신기기가 고장 나면서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순간 말이에요. LG 기술이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여전히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독창성이 부족하고 극한 상황에서의 신뢰성은 더욱 의문스러워요. 우리 유럽우주기구에서 한국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한국 기술의 허점을요. 벨기에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5년 전입니다. 한국산 통신 장비가 중요한 순간에 고장 났어요. 그 때문에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한국 기술보다는 독일의 지멘스나 보쉬의 냉방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 박사님, 현재 사망자 통계를 보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독일에서만 지난주에 147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증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적인 아시아 기술로 도박을 할 순 없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브리셀 시가지는 열기로 아른거리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 막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클로이야, 요즘 너무 더워서 힘들다.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막스 오빠는 항상 건강했거든요. 42세의 든든한 형이었죠. 오빠, 물 많이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곧 독일로 돌아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우리 남매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밤새 꿈속에서도 15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병원에서 울려대던 통신기기의 잡음과 부모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 절망감.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불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베를린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마저 열기에 일그러져 보였어요. 비행기가 베를린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스 오빠의 아내 안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클로이 빨리 와. 막스가 쓰러졌어.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베를린 샤리테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안나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안나?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 의사가 심장 쇼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찜통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부채질을 하며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담당의 밀러 박사를 만났어요. 마이어스 박사님이시군요. 밀러 박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험합니다. 심장 쇼크로 인한 합병증이 오르려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밀러 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큰 문제요? 병원의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 폭염 때문에 독일 전역의 병원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우리 병원의 독일산 냉각 장비들도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독일 기술이 고장 난다고요? 지멘스 제품도 보쉬 제품도 이 극한 온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56도가 넘는 기온은 설계 기준을 초과한 거거든요. 간호사 하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3층 냉각기가 또 다운됐습니다. 밀러 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분을 스위스 알프스의 고산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어떨까요? 거기는 자연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요. 좋습니다. 언제 이송할 수 있나요? 문제는 이송 과정입니다. 현재 기온에서 일반 구급차로는 위험해요. 환자분의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이송 중에도 완벽한 냉각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때 젊은 의사 하나가 다가왔어요. 밀러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센 박사.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모바일 냉각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극고온 대응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한센 박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LG의 최신 모바일 냉각 기술입니다.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LG라니요. 그 이름만 들어도 15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특히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밀러 박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어스 박사님,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독일 기술로도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안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클로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막스의 생명이 위험하단 말이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제 불신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막스 오빠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저는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독일 내 모든 의료 장비 회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여보세요, 지멘스 의료후기 부서인가요? 긴급한 모바일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현재 56도 이상에서 작동 가능한 제품이 없다고요?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쉬 의료사업부죠? 극고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제품은 아직 개발 단계라고요? 1시간이 지나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모든 기술 회사가 같은 대답을 했어요. 56도가 넘는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모바일 냉각 시스템은 없다고요. 안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클로이, 제발 현실을 받아들여.
지금 막스에게 필요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이야. 내가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저는 안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5년 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를 기억해? 한국산 통신기가 고장나서 마지막 말씀도 못 들었잖아. 그런 기술에 또다시 막스의 생명을 맡길 순 없어. 그건 15년 전 일이야. 지금은 2025년이라고. 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한센 박사가 다가왔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막스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모니터의 심박수는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밀로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LG 모바일 냉각 시스템을 장착한 특수 구급차가 대기 중이에요. 이걸로 스위스 병원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이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동남아시아 병원에서 한국산 통신기기를 통해 부모님과 통화하던 중 갑자기 끊어진 연결음. 그 후로 다시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박사님, 결정해주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체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클로이, 제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빠를 구해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막스 오빠의 심장 박동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이송해야 합니다. 밀러 박사가 소리쳤어요.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이송 과정을 제가 직접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요. 물론입니다. 10분 후 저는 LG 모바일 냉각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 구급차 안에 있었습니다. 막스 오빠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차 안의 온도는 놀랍도록 시원했어요. 구급차가 출발하자 저는 긴장한 채로 계기판을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시스템이 고장나지는 않을지, 1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모든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외부 온도 57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완벽하게 20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스위스까지는 8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LG 냉각 시스템의 모든 수치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 58도, 내부 온도 20도 유지. 동승한 의료진이 계속 상황을 보고했어요. 환자 체온 36.5도 정상, 심박수 안정화 중.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중간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했을 때 저는 냉각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계 옆면에 작은 플레이트가 붙어 있었어요. LG Heat Protect Model HP-2025. 그 순간 뭔가 기억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모델명이었어요. 기사님,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유럽에 들어온 건가요? 구급차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요. 독일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했는데 어떤 기술 자문위원이 반대해서 늦어졌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자문위원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럽 우주기구 소속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였습니다. 제가 바로 그 자문위원이었어요. 작년에 독일 정부가 LG 냉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때 저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거든요.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 독일 기술로 충분하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시스템이 작년에 도입되었다면.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폭염으로 죽어간 147명의 독일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목이 메웠습니다. 구급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스위스 국경을 넘어서자 산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G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알프스 상기스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막스 오빠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8시간 내내 완벽하게 작동한 냉각 시스템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스위스 병원의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이 극한 상황에서도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어요. 이 냉각 시스템이 생명을 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막스 오빠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클로이야. 오빠. 저는 달려가서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 클로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한국 기술이 오빠를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알프스의 별이 보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스 오빠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스위스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 기술이 오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 편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클로이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회복된 막스 오빠가 병상에서 물었어요. 오빠, 죄송해요. 뭐가? 제가 편견 때문에 오빠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막스 오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클로이야, 15년 전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한국을 미워할 순 없잖아. 하지만 기술은 발전하는 거야. 15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고. 오빠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 거죠. 제가 15년간 품어온 편견이 과연 옳은지, 한국의 기술이 정말 어떤 수준인지요. 연구소에서 출장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방문 목적은 LG 기술연구소 벤치마킹이었어요. 소장님,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건가요? 제 비서 엠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야겠어요. 하지만 소장님께서 항상 한국 기술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의 LG 사이언스파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맞이한 것은 김민정이라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민정 박사님이시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유로부주기고의 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김민정 박사는 저를 연구소 내부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히프텍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기술의 핵심은 사람을 위한 철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을 위한 철학이요? 네,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설계도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하고 정교한 도면에 압도당했어요. 이게 바로 히프텍트의 핵심 구조입니다. 김민정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기존 냉각 시스템들은 55도가 한계였지만 저희는 65도까지도 견딜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비결은 이 삼중 냉각 순환 구조에 있어요. 저는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혁신적인 설계였어요. 놀랍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3년 전 인도에서 50도 폭염으로 수백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요. 그때 다짐했죠.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겠다고. 김민정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경쟁의 이야기 아니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15년간 한국 기술을 폄하해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실제 테스트 현장을 보실까요? 김민정 박사가 저를 테스트룸으로 안내했어요. 거대한 챔버 안에서 히프텍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챔버 내부 온도는 62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주변은 완벽하게 20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모니터에 표시된 수치들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성능이었어요. 박사님,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김민정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어요. 15년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편견이셨나요?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산 통신기기가 고장나서 제가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자 김민정 박사의 표정이 신박해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최근에 이 기술이 제 오빠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민정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혹시 15년 전에 사용하신 통신기기가 어떤 제품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KT-2010이라는 모델이었어요. 김민정 박사의 얼굴이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제품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김민정 박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박사가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KT-2010은 저희 본사 제품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독일 현지 업체인 유럽테크가 저희 부품을 사용해서 자체 조립한 OEM 제품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원래 설계 스펙을 임의로 낮췄다는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스펙을 낮췄다고요? 네, 비용 절감을 위해서요. 저희가 제공한 원래 부품은 65도까지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그들이 더 싼 부품으로 교체해서 40도가 넘으면 오작동하게 만든 거예요. 김민정 박사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2010년 독일 유럽테크사의 제품 변경 이력이 나와 있었어요. 당시 동남아시아는 42도였죠. 그래서 기기가 고장난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간 한국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독일 업체의 잘못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15년간 한국을 미워한 이유가 없었던 거죠. 김민정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시 저희 본사에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유럽테크에 항의했지만 이미 유통된 후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간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박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정말 바보였네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한국을 미워하고 한국 기술을 막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 자책하지 마세요. 몰랐던 일이잖아요. 김민정 박사가 위로했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15년 전 부모님의 마지막 기록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보내신 마지막 이메일, 통신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 음성 메시지. 클로이야, 여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통신기가 자꾸 꺼져.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거기서 음성이 끊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독일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스펙을 낮춘 것이 진짜 원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15년간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 때문에 막았던 수많은 한국 기술들. 만약 제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구해줄 수 있었던 생명들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김민정 박사가 다시 저를 만났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저희 CEO와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CEO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LG 본사 최고층에서 만난 CEO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 기술이 박사님 가족분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네요. 이해합니다.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CEO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유럽의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유럽 기후협약 긴급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베를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서 엠마가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긴급회의가 내일로 앞당겨졌어요. 유럽 전역 폭염 사망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다음날 브뤼셀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러분, 현재 유럽의 상황은 재앙 수준입니다. 독일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독일 312명, 프랑스 178명, 이탈리아 203명.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독일 측 기술 대안이 있나요? 의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편견 때문에 한국의 기술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모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혁신입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그동안 한국 기술을 반대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LG 히프텍 시스템의 성능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이 시스템은 65도까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 오빠의 생명을 구한 바로 그 기술이에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한국 기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전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도 알고 보니 한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일 업체가 임의로 스펙을 낮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편견과 자존심 때문에요. 벨기에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유럽 우주기구가 LG와 삼성의 기후 기술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체결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놀랐어요. 삼성까지요? 네, 삼성의 스마트 에너지 하우징과 LG의 냉각, 코어 기술을 결합하면 유럽의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 기술들이 유럽 전역에 도입되면 연간 2,0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심각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한국과의 기후 기술 공동 개발에 찬성하신 분? 하나둘씩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편견을 극복하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신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막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오늘 유럽 회의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결정됐어요. 정말 축하해, 클로이야.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야. 넌 원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다만 상처 때문에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지. 오빠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의 기후 기술이 도입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폭염 사망자가 90% 감소했습니다. 병원과 요양원, 학교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LG와 삼성의 기술들이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어요. 저는 베를린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저장해둔 영상을 틀었습니다. 6개월 전 스위스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막스 오빠가 병상에서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야. 오빠.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꼈어요. 오빠를 구한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었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김민정 박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기술만 보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정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마이어스 박사님, 유럽 프로젝트 덕분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저희 기술이 도입된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계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스 오빠가 옥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오빠, 웬일이에요? 안나랑 같이 저녁 먹으러 왔는데 내가 또 연구소에서 야근한다고 해서. 막스 오빠가 제 옆에 앉았어요.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15년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오빠에게 보여줬어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제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게 되었다고요. 그 시작이 한국이었고? 네. 오빠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클로이야, 넌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정말요? 응. 예전엔 너무 차갑고 이성적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오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빠, 제가 이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편견은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깨달음이네. 해가 완전히 져서 베를린 시가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핸드폰 영상을 봤어요. 화면 속에서 막스 오빠가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한국의 기술자들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라는 것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오빠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클로이야, 내가 자랑스러워. 오빠도요. 저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은 기적을 만들지만 감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은 2026년입니다. 클로이 마이어스의 이야기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죠. 유럽과 한국의 기후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95% 이상 감소했고, 이 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클로이는 현재 유럽아시아 기후기술 협력센터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편견이 만들어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죠.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편견이 가장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클로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증명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는 마음에도 국경이 없죠. 클로이가 배운 것처럼 진정한 기적은 기술에서 나오지만 진정한 감동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클로이의 이야기가 그 편견을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